지금 한동훈하고 한동훈계를 키워주고 있는 게 장동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종호 의원을 그걸 징계를 할 게 뭐 있습니까? 무소속 후보라도 자기가 그 사람 옳다고 생각하면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키우는. 본인이 보수 재건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그 주장하면서 그러시죠. 나오는데 예. 아니 보수 재건한다 그러고 나서 보수의 양지인데 가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보수를 험지가 이용해서 아니라. 자기가 당선되겠다라는 것이지. 뭐 안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보수 재건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한번 붙는 것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소속의 힘. 자, 장동혁 대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를 돕고 있는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지시했잖아요. 무소속의 한 전 대표를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인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뭐 들으시는 얘기 없으세요? 아무래도 아니 어찌 됐든 지금 한동훈하고 한동훈계를 키워주고 있는 게 장동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잊혀지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이 보면은 섣불리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배현진이 그 일반인 자녀가 손녀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 게시판에 그 올려놓은 거 그거는 사실 좌표 찍기거든요. 그 일반 정치인이 공인은 그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했던 게 옛날에 했던 게 조국이거든요. 조국이 그때 네. 뭐 빵집 주인 그 좌표 찍기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한 건데 저는 그 정치인은 정치인 영역에서 붙어야지 일반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섣불리 징계를 했다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마치 배현진이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했던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 딸을 그 올리는 거 그 민주당에서 게시물 올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좌표 찍기다.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다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같은 계에 있는 배현진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건 부적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독립투사로 만들어준 게 누구냐면 장동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미국 갔다 와서 뭐 진종호 의원을 그걸 징계를 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거기 봐서 뭐 다른 그러니까 뭐 무소속 후보라도 자기가 그 사람 옳다고 생각하면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방금 김부겸 그 후보 만나서 아유 선배님 해당 행위 잘하십시오 선배님 응원합니다라고 했어. 그럼 나 해당 행위로 징계할 거냐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키우는. 그리고 장동혁이 너무 못하니까 그 반사 이익을 지금 한동훈이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또 장 대표가 이제 부산 북구갑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게 이제 당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저기 뭐라고 했지? 왜 나랑 싸우려고 하냐? 민주당을 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냐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저는 그 지금 보수의 문제가 인물론으로 해결된다고 안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가지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이 지금 이제 김웅 의원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희생자 만들어준다 진종호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장동혁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그냥 한동훈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시장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후보 내지 말아라, 뭐 단일화하자 그런 의원들이 여러 분 계셨고. 박형준 의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국민의힘 시장이니까 네.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무슨 말이냐 우리 당에서 후보 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이랑 손잡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당이 결정해 준 대로 따르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사실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나 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2년 후에 총선 치러야 되니까 정말 뭐라도 이 뭐 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하는 일 중에 칭찬받거나 아예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와가지고 저 전재수 시장 후보를 계속 공격하면서 시계 받았네 이런 게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것 같은 거니까 정말로 장동혁 대표는 저 한동훈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말에 신경 써서 그런다기보다는 한동훈 쪽을 공격하기보다 국민의힘이 잘하면 그렇죠. 한동훈 자연히 묻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저 사실은 이 전재수 이제 지금 민주당 후보는 저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런 분이긴 하지만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시계를 받은 네. 것처럼 그렇죠. 의심도 간다는 이런 말도 있으면서 공소시효 지났다. 그렇죠. 그러면 전에 그 저기 저 이 김건희 특검이 완전 공소시효 넘겨버린 걸로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격도 안 하고 맞아요. 그 한동훈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저 국민의힘 저 부산시장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라도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대고 그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한동훈 돕는다고 그 징계나 하고 앉아 있으니 정말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게 참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조국이나 한동훈 같은 경우에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보고 후보 내지 말아 달라 거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우리 당 보고 후보 내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 부산에서 후보를 내는 게 왜 나랑 싸우는 것이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건 당연히 제2야당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근거지 중에 하나인 부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정도 될 거면 차라리 당대표가 물러나야겠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가서 부산에 나오는 것 때문에 뭐 부산 후보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 얼마 전까지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에서 대구 출마 배제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었어요. 그 동안에 박민식 의원은 다시 북구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사죄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대구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이런 분위기 있다가 우리 당에서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가 나올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지금 부산으로 넘어간 건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박민식이 와서 몇 달 동안 그게 고생했던 박민식은 나오지 말고 내가 가니까 거기서 민주당에서 아니 국힘에서 후보를 내면 나와 싸우자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본인이 보수 재건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그 주장하면서 그러시죠. 나오는데 예. 아니 보수 재건한다 그러고 나서 보수의 양지인데 가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보수를 험지가 이용해서 아니라. 자기가 당선되겠다라는 것이지. 뭐 안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보수 재건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한번 붙는 것이지. 김부겸 지금 저 대구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군포에서 그렇게 잘 하시다가 때 되면 그 험지에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가서 싸운 게 그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저분을 받아들여 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보수 재건하겠다라고 해서 대구 기웃거리다가 부산 갔다. 그리고 나서 내가 부산 나가니까 부산 후보 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보수 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더 이상 안 맞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되게 안 좋은 게 이 박민식이라는 이름은 사실 한동훈만큼 알려져 있진 않죠. 거기서 재선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정치 도의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랄까 공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보의 인물을 봐서는 한동훈 후보가 더 훌륭한데 공당이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서 우린 양보 안 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그러니까 패배주의적인 걸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사실은 정말로 진짜 그 박민식 의원은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선거를 4번이나 치렀고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으니까 예. 거기를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국 대표가 갑자기 평택에 와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평택읍이라고 하고 네, 네. 또 평택에 있는 KTX 들어오는 KTX가 그 평택시에 쓰는 것처럼 잘못하고 그런 거를 콕콕 집으니까 사람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평택에 관심이 없구나. 이 부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가 대구 가려고 그랬다가 여기 왔다가 뭐 이런다 왜 보수한다면서 부산 오냐고 하는데 그런 차라리 이제 당에서 그럴 거면 박민식 후보를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이 한동훈 대표도 부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검사할 때도 거기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거 실수하는 거 집어주고 이런 거를 해서 딱딱 집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박민식이 더 나은 후보다 이런 방향으로 메시지를 해야 이 사람이 철새 같아 보이지. 이 사람이 인물은 훨씬 뛰어나지만 우리가 저 사람 무소속이 공당인데 어떻게 양보하냐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야 그러다가 니네 둘 다 지고 민주당이 지는데 그러면 한 놈이 양보해라 그러고 지지율 더 낮은 놈이 양보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상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서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짧게 여쭤볼게요. 결과적으로 3자 구도로 치러지면 누가 될 것 같은지 형님 먼저. 지금은 한동훈, 박민식. 전체적으로 지금 네. 대통령 이 지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결국 전국 민주당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형님은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저 하정우 수석 정도 되는 인지도 있는 후보가 나올지가 의문인데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 민주당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부산에 후보 내지 말라는 뭐 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 한 적은 없대요. 그런 아니 발언 한 적은 나랑 없고 싸우자는 것이냐 그게 그거지. 그렇게 뭐. 이제 비춰진다는 나랑 거죠. 싸우자는 네. 것이. 네. 댓글 다시는 분 중에서 약간 그 부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그 한동훈 하신 쪽에는 부분이 늘 있어서.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뉘앙스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내가 리터럴리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그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석된다는 대응하는 말씀이셨던 거고 그 이 와중에 한 전 대표가 그 로펌 변호사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장관 퇴임 이후에 처음 변호사 등록한 건데 이유가 뭔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후보 사무실 필요해서 그런 선거 건지. 공보물에 예. 공보물에 직업을 써야 됐잖아요. 그동안에 거기에 이제 그걸 그걸 경력이나 뭐 이런 무직이셨으니까. 것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예.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네, 사무소에서 다함. 뭐 등록을 할 리는 없죠. 부산 변협에 등록을 하겠죠. 하려면. 그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유희동 의원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 강서에서 국회의원 나올 때 이 아무 별다른 연고가 없거든요. 저 서울 사람이긴 하지만 강서에 산 적은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지역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네가 당선되면 여기 계속 살겠지만 떨어지면 금방 떠나지 떠난다.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애가 아빠가 선거 나온다니까 자기도 거기서 학교 다녀야지 하고 그렇죠. 고등학생인데 전학했잖아요. 전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 동네 사람들한테 고1인데 고1인 작은 애가 여기 학교 다니니까 나는 여기 떨어져도 걔 졸업할 때까지 3년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상당히 뭐랄까 그 얘기를 하면 더 이상은 네가 철새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배수진을 친 느낌. 그러니까 이 조국 대표가 됐든 한동훈 대표가 됐든 여기서 이번에 떨어져도 부산 북구에 계속 나올 거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질문도 못 던져 보면. 좋은 팁을 주셨네요.